수도권 동쪽에요. 여러분들 혹시 양수리라고 아십니까? 양수리. 요즘에는 옛날 말로 바꿨다 그럽니다. 두물머리라 그랬습니다. 제가 예전에 대학 다닐 때는 양수리로 배웠는데 요즘에는 두물머리라 그러는데요. 양수리 옆에 댐이 하나 있어요. 팔당댐이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왜 이제 두물머리 양수리라 그러냐면요. 북한강하고 남한강이 만나는 곳이라서 양수리라 부르죠. 그 옆에 댐이 팔당댐인데요. 이 팔당댐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수도권에 사시는 분들의 먹는 물을 공급하는 댐이 팔당댐이에요. 그래서 정부의 중요한 정책 중에 하나가 바로 저 팔당댐의 수지를 보호하는 겁니다. 왜? 인구 2천만 명이 먹는 식수원이 팔당댐이거든요. 그래서 물을 버렸을 때 물이 팔당댐으로 흘러드는 지역을 다 자연보전권역으로 한 거예요. 자연보전권역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연보전권역은 행정구역과는 무관해요. 그냥 물길 가지고 정한 데가 자연보전권역이고 자연보전권역은 불변입니다. 안 바뀌어요. 물길이 바뀌기 전까지는 안 바뀝니다. 그래서 행정구역과는 관계없이 물을 버리면 물이 팔당댐으로 오는 지역들은요. 팔당댐 수지를 보호하기 위해서 지을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도 제한하고요. 그 다음에 규모도 다 제한을 해요. 왜? 수지를 보호해야 되니까. 오염물질 나오면 안 되니까요. 그럼 참고로 이 자연보전권역에 해당되는 지역이 어떤 곳이 있는가? 경기도, 광주, 여주, 이천 시하고 경기도 가평군하고 양평군이 이렇게 있습니다. 요 5개 시군은요, 도시 전체가 다 자연보전권역이에요. 이 5개 시군에서 물을 버리잖아요. 물이 다 팔당댐으로 갑니다. 여기서는 지을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 규모, 폐수, 방류 이런 것들을 다 규제하고요. 또 이제 조심해야 될 도시가 있죠. 경기도 용인시. 용인시는 왜 조심하냐 그러면 용인시의 2분의 1이 자연보전권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밀억제권역하고 자연보전권역을 뺀 나머지가 다 성장관리권역이에요. 다 성장관리권역입니다. 나머지가. 그러면 성장관리권역은요. 인구가 계속 늘어날 수가 있거든요. 예, 인구 집중 유발시설 신설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 용인하면 왠지 개발 호재가 많을 것처럼 보이는데 용인의 절반이 자연보전권역이에요. 용인시 처인구, 또 처인구에 모연면 있죠? 대표적인 자연보전권역이고요. 처인구에서 물을 버리면 물이 팔당으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그 기획부동산이 가장 많이 활동한 곳이 바로 용인시입니다. 기획부동산 있죠? 평당 10,000원짜리 땅을 평당 50만 원에 팔아요. 개발된다고 막 그러죠. 그래서 용인에 좋은 땅이 나왔다고 전화가 막 옵니다. 전화 받고 이렇게 물어보면 용인에 진짜 좋은 땅이 급매물로 나왔다는 거예요. 옆에는 평당 한 200만 원인데 그 옆에 평당 70만 원 나왔다. 안 사도 되니까 와서 구경만 하세요 그럽니다. 기획부동산에서요. 그래서 내가 절대 안 사야지 하고 가서 구경만 하려고 갔습니다. 보니까 옆에가 진짜 평당 200만 원인데 그 옆에 개울이 하나 있고요. 개울 건너편 땅이 평당 70만 원인 거예요. 근데 이때는 개울이 중요해요. 개울 건너편에서 물을 버리면 물이 팔당댐으로 오는 자연보전권역. 개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지을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와 규모가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용인시 모현면, 예전에 뭐 신도시 후보지역 막 그랬잖아요. 그래서 텔레비전에 무슨 뭐 케이블 TV에 나오시는 부동산 전문가라는 분이 신도시 후보지역 용인시 모현면 막 그래가지고 10,000원짜리 땅을 갖다가 막 100만 원에 팔고 막 그랬습니다. 용인시 모현면은 자연보전권역이기 때문에요. 여기서는 신도시를 크게 못 만들게 돼 있거든요. 예.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요 용인시에서 쓸고 지나갔던 그 기획부동산 옆에 안성시로 갔어요. 안성은 전체 면적의 5분의 1이 자연보전권역입니다. 그래서 일죽이라는 데 저기 자연보전권역이에요. 나머지는 다 5분의 4는 성장관리권역. 가장 특이한 도시가 남양주시입니다. 남양주는 3개의 권역에 다 걸치는 유일한 도시가 남양주시예요. 남양주시는요, 3개의 권역이 다 걸치는데 남양주에서 혹시 좋은 땅 나왔다고 혹시나 기획부동산 전화 오면은요, 3군데 중에 한 군데예요. 남양주시 화도읍, 조안면, 수동면입니다. 요 3개가 자연보전 권역이고요.
남양주가 10년 전에 인구 50만이 돌파했습니다. 대도시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도지사로부터 별 간섭을 안 받고 남양주시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게 된 게 한 10년 정도 됐어요. 50만. 남양주가 왜 50만 명이 됐는가? 남양주시의 성장 관리 권역이 있어요. 별내, 진접, 진건, 오남, 와부, 퇴계 이런 데가 막 개발되면 인구가 늘어나서 50만 돌파하는 순간 이제 대도시가 된 거죠. 그래서 남양주시장은 이제 대도시 시장으로서요. 도지사로부터 반독립 상태가 돼버리는 겁니다. 이제 도지사 전화 안 받아도 돼요. 전화 오면 누구십니까? 해버리고 안 가버립니다. 그래서 10년 전에 남양주시가 인구 50만 돌파할 때요. 50만 번째 주민등록 이전하신 분, 남자분이었는데요. 감사패 전달식을 했습니다. 남양주시장이 울면서 당신 덕분에 내가 경기도지사로부터 압박에서 벗어났다. 그날이 바로 남양주시의 인디펜던스 데이, 예, 아주 중요한 날이었죠. 남양주시. 그래서 이런 데가 다 자연보전 권역입니다. 이렇게 좀 머릿속에 이해를 하면서 공법을 공부하시면요. 어려웠던 조문들이 무슨 의미인지가 머릿속에 싹싹 들어옵니다. 그래서 자연보전 권역은 뭔가 크게 개발한다는 말이 안 나오겠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거고요. 성장관리 권역은 아마 건물을 많이 지을 거야. 개발 많이 할 거야. 실제로 그렇습니다. 성장관리 권역 대표가 어딜까요? 경기도 안산시, 화성시, 그 다음에 평택시 이런 데가 성장관리 권역. 최근 5년간 수도권 인구 증가율 1위인 도시가 화성시죠. 옛날에 우리 화성이 무서운 도시였는데요. 한 5년 전에 인구 50만 돌파해서 이제 대도시 돼서요. 도지사로부터 간섭을 거의 안 받아요. 화성은 일단 우리 무서운 도시였잖아요. 요즘 안 무섭다 그럽니다. 왜? 화성이 하도 개발이 돼서 이제는 사람을 몰래 묻을 땅이 없대요. 그래서 화성이 지금은요 무섭지 않은 그런 도시로 바뀌었습니다. 성장관리권역이라서. 우리 경기 북부의 성장관리 권역 있죠. 양주나 동두천은요. 물론 인구 집중 유발 시설을 신설할 수는 있는데 문제는 군사시설 보호법 같은 것 때문에 개발이 제한돼서 인구가 많이 늘어나질 않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이것만 딱 봐도 이제는 어떤 분위기인지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예. 우리 공인중개사 업무 중에 하나가 경매 대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는 분이 경매 대리하시는 분이 계시는데요. 한날 밤에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너무 좋아서. 자기가 이번에 대학교 부지를 낙찰받아 달라고 의뢰를 받았다는 거예요. 경매 대리하면 수수료가 보통 최소 1%거든요. 근데 대학교 부지니까 어떤 겁니까? 한 100억은 넘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100억이 1%면 일단 1억이죠. 엄청나게 좋은 일입니다. 그래서 어떤 그 재력가가요, 이제 따님을 시집을 보내야 되는데 이분은 그 직함이 없어요. 돈은 많은데 수용보상금 많이 받아놨거든요. 그래서 딸을 시집 보내기 위해서는 뭔가 직함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일 좋은 게 교육자의 타이틀. 대학을 만들어서 대학교 재단 이사장을 하고 싶으신 거죠. 그래서 부탁을 한 겁니다. 근데 이분이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 그게 어디냐 그랬더니 입찰하러 가신대 내일. 그랬더니 어디라고 말해줄 수 없다. 혹시나 경쟁이 더 늘어날까 봐. 저는 궁금하지 않다 그랬습니다. 근데 밤 12시쯤 돼서 다시 전화가 왔어요. 11시 넘어가지고요. 뭔가 찜찜했는지 거기가 서울의 강동구라는 거예요. 강동구는 서울이 있잖아요. 그렇죠? 서울 전부 다 과밀 억제권역. 대학교 신설 금지잖아요. 제가 그랬어요. 아니 거기는 대학교 신설 금지인 곳에 무슨 대학교 부지를 낙찰받아 줍니까? 그랬더니 아니 거기가 왜 대학 신설 금지라는 거예요. 그분이 과밀 억제권역이 뭔지를 잘 몰랐던 거예요. 예, 항상 상가나 아파트만 경매 낙찰받다가 여기에 이렇게 규모 큰 거를 처음 받는 거니까 잘 몰랐던 거죠. 한바트면 수백억 사고를 낼 뻔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과밀 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존권역은 우리 시험에서 이 단어가 앞으로도 계속 나온다는 거 알아두시고요.